10시 20분이고요. 삼성생명 바로 앞이에요. 어진 식당 누나가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보이네.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멀끔하게 입었어요. 긴 바지.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해도 괜찮아요. 10만원. 예. 스피노자 사랑해. 와, 이쪽에는 신기해요. 순복음 안디옥교회 있고 2층에 예성교회 있어요. 선일 로타리 클럽이 여기구나. 여기네. 이거 이따가 여기 끝나고 한번 잠깐 들러보던지 해야겠다. 여기가 다 좋은데 그거 연회비하고 막 그런 거가 조금 비싼 거 같아 가지고, 그래도 뭐 사정 설명하고 얘기 잘 하면은 되겠지. 여기가 훨씬 더 집에 가까워요. 크란치 스파 거기 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네. 어진 식당 누나 다시 전화. 트라이 고고 컷. 이미 통화해보니까 통화 연결돼가지고 6층에 있대. 6층 위에 올라가 계시네. 바쁘나 보다. 이거 피고 올라가야죠 나도. 오케이 고고 갑니다. 건물 예뻐요. 근데 에어컨이 빵빵하지는 않은 것 같다. 상대원지 좀 6층. 야, 지하 5층까지 있네. 우무. 엘리베이터가 느려. 삼성생명 고객 플라자는 5층이고 난 6층 가고. 오케이 갑시다. 뭔진 몰라도 고고고 컷. 와, 이거 재밌어요. 한 여기 공간에 한 20명 정도 지금 모여 계신데 남자 나밖에 없어.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연계 갖고 올랑요. 큰일 났다 이거. 잠깐 이거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주원장님, 남자가 지금 저 혼자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연기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관계를 무슨 관계로 해야 돼? 어진 식당 누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가족이야 가족. 또 다른 가족. 직장 동료, 동료, 자모회, 동찬, 고객, 소개.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거. 9번 식당 주인 가수님. 신봉. 재밌어. 다 썼지요. 기본이지. 파이낸셜 컨설턴트에 도전하세요. 오케이. 교육 시간이니까 재밌을 것 같아. 용건만 1분 59초 딱 하고 끊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잘 아실 거야. 우리 남준 놈이 엄마한테 전화하면 보통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10초? 짧지요. 10초 넘어요. 한 50초. 50초 정도. 오케이. 50초 정도 하고. 남자놈은 남준 남자놈이야. 놈이 만약에 아버지한테 걸면 어떻게 될까요? 30초. 누가 정확하신 분이. 정확하네. 와, 대박. 자, 근데 반대로 남자가 자기 여친한테 걸면 어떻게 될까요? 와, 30분. 1시간 반. 1시간 반. 우와.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와. 서로 통화하면 어떻게 돼요? 2시간? 2시간은 안 친한 거야. 안 친한 거. 5시간 반 통화. 우와. 끊으면서 뭐라고 하고 끊으세요? 만나서 다시 또 얘기하자.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통화를 하면은 오래 안 해. 짧게. 1분 뭐 이렇게. 이렇구나.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달라요. 아저씨가 와이프가 아니고 여자친구한테 통화하면 하루 종일 6시간. 와, 이게 대박이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오래 통화할 수 없겠죠. 그치. 이런 경우에 오래 통화할 수 없어서 한 10분, 11분 이렇게 통화하고. 재밌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전화 걸면 20초. 1분 박수 파목한 거 1분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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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잘 아실 건데 나 늦어. 와이프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끊어요 먼저. 끊어? 일단 받으면 좋은 거예요. 안 받아. 부재중 전화. 그렇게 해서 안 받죠. 이렇게 되니까. 아 너무 재밌다. 보시면서 맞아. 진짜 맞아. 재밌죠? 이런 분위기로 맞아, 한 시간 맞아. 할게요. 너무 좋아요. 한 시간 할 테니까. 예스. 재밌는 또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1988년도 전국 노래자랑에. 88년? 한번 느껴보면서 보세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졌었어요. 야 저게 29이야? 우와 88년? 야 거의 40년 전이네. 와. 야 수명 진짜 많이 늘었다. 와. 이거 따놓고 이건 뭐 유튜브니까 이건 안 보셨대요. 유튜브 영상. 자, 이거 보시면서 중간 중간에 말씀 많이 해주시던데 어때요, 사람들 생각? 사갔어. 어우 사갔어. 몇 살 같아 보이세요? 요즘으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요? 61살. 뭐 60세, 뭐 40세, 50세 다양하게 나오는데 88년도에는 이 얼굴이 27살이라고. 아 어떡해. 아 진짜. 자, 이분 가까이서 보면 어려 보이는데 화장이 좀 옛날 화장이고 그래서 그렇지 몇 살 같아 보이세요? 자 이것도 40대, 요즘으로 치면 한 40대 그래 보이시죠? 18? 한 22살로. 설마 씨. 원모.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 좀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요즘 27살, 22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치. 22살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 이것도 한번 봐. 일본의 어떤 할머니, 90세 할머니인데 옷이 뭐예요? 이게 마라톤 달리기 하는 옷이죠. 달리기 하는 옷인데, 야 이런 기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65세 이상 세계 신기록이에요. 90세인데 23초. 원모. 더 하신 분도 있어요. 원모. 일본 103세. 걷기도 힘드신 것 같은데 100m 이상 세계 기록이에요. 100세 이상. 100, 이런 기록이 있는 것도 신기해요. 제가 볼 땐 혼자 뛰실 것 같은데 94세에 달리기 경쟁자가 없어. 경쟁자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경쟁자가 없어. 이걸 쭉 대박.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런 책을 냈어. 아. 노화의 종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지. 자, 노화가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 현상이 아니고 아. 노화도 이제 병이라는 거예요. 병. 아. 자연스럽게 늙는 게 아니고 병이다. 그래서 노화가 당연히 늙는 게 아니고 당연히 치료가 된다. 병이니까. 옛날에 암 걸리면 60, 70년대 암 걸리면 어떻게 됐어요? 거의 돌아가셨죠. 근데 요즘 항암 치료 받고 계속 오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노화라는 질병은 옛날 암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 암이 정복된 것처럼 노화도 결국 정복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965년 경향신문에 대서특필됐어. 평균 수명. 우리나라 와. 평균 수명이 현저히 늘어났대. 65년. 남자는 57세까지 살 거고 여자는 62세까지 살 거라고 대서특필이 됐어. 65년. 야, 60년 전이네. 오래 살 거라고 그러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81년도가 되니까 남자는 62세, 원모. 여자는 70세 정도까지 살 거다. 이렇게 나오고 1999년에는 야 우리나라 2030년 되면 80세까지 산대. 엄청나게 대서특필이 되는데 사실 어때? 99년에 이미 2030년에 80세가 넘길 거라 했는데 이미 2013년에 우리 80세 넘었어. 평균 수명이 대박이다. 이미 다 넘었고 그래서 이만큼 한국이 많이 늙어가고 있다. 그런데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5년 증가해요. 오. 지금 예측하는 2030년 평균 수명은 여성은 90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나라 일본이 여성분들 오래 산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막상 보면 안 그래. 우리가 더 오래 살아요. 오, 신기하네. 한국보다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오래 살고 한국 여성 기대 수명이 세계 처음으로 90세가 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느껴지세요? 예.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한 10대분 앉아 계시는데 남자분은 3분 계시고 왜냐면 다 할머니분들만 쭉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자들이 연금이? 여자분들의 노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건데, 그래서 오래 사는 거는 옛날부터 이제 축복이었는데,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게 축복일까요? 돈 없으면 지옥입니다. 살고 싶으세요? 100세까지? 돈 많으면 살고 싶어요. 돈 많으면 살고 싶죠?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100세까지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와서 이제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건데, 너무 아시겠지만 재밌다. 우리나라 상황이 아시죠? 학교 운동장이 요즘 이래. 맞아. 출생률. 축구 몇 명이에요? 축구 11명이에요. 상대팀까지는 22명이 해야 되는데 애가 없어서 축구를 못한대요. 22명이 하는 게 이게 안 되니까 한 반에서 축구도 못하고, 그리고 또 파산자 4명 중에 한 분은 노인이, 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사라지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체 다 파산자 중에 한 명은 노인이다 이렇게 되고, 뭐 한국이 소멸한다 맨날 뉴스에 나오고, 여기 있죠. 2020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아기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2020년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돼서 뭐 이제 뭐 요양원된 학교 그러면서 매일 나오고, 뭐 나라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숫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그런데, 자 이분 누구시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요즘 제일 기분 좋으신 분인데 일론 머스크 이분이 경고한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분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무슨 경고했냐면 한국이 곧 통일될 것 같은데 북한이 통일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계 최고의 부호이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인류 문명의 위기를 넘어 실제적인 안보 재앙으로 규정하며 전례 없는 수위의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머스크는 7일 공개된 피터 디아만티스의 팟캐스트 문샷 에피소드 220회에 출연해 약 3시간 동안 인류의 미래와 AI, 인구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중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언급한 대목에서 머스크는 충격적이고 우선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을 지목하며 이것이 단순한 경제 위축을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추세라면 한국 인구는 매 세대마다 70%씩 증발하게 된다며 결국 3세대가 지나면 한국 인구는 현재 약 4% 수준, 즉 25분의 1토막이 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머스크는 5,500만. 특히 인구 구조가 무너지면 나라를 지킬 젊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100만 된다며 명. 그 시점이 오면 북한은 사실상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남쪽으로 걸어 들어와 한국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화성을 정복하고 AI로 풍요를 누려도 정작 그 문명을 이어갈 인간이 사라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머스크는 사람들은 AI가 일자리를 뺏는 것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문명이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위험한 문제라며 한국은 이 인구 붕괴라는 시한폭탄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머스크는 작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는 한국 인구가 3세대 뒤에는 현재 3-4%로 줄어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AI의 최정상에 서 계시는 분이 AI가 뭐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할 위기입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하시고, 이분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 많으셔서 자기 트위터에도 뭐 한국 인구는 곧 사라질 거다, 한국 망할 거다 매일 이렇게 경고를 올려주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머스크 또 오지라 그러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혹은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기 트위터에 맨날 한국 인구에 대해서 맨날 올리고 뭐 세계 1위 부자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뉴욕타임즈도 나왔어요. 중세시대 흑사병 때 사람이 죽은 것보다 그치. 훨씬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계 출산율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데, 자 단순하게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2.23%? 그렇죠. 2명은 낳아야 돼요. 2명은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이에요. 0.7. 한 여성이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합계 출산율이 0.7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남자 50명, 여자 50명에서 인구 100명 있다고 쳐요. 자 한 세대 뒤, 한 세대 보통 30년이라 봐요. 한 세대 뒤에 이 나라 인구 100명 중에 몇 명 될까요?
0.7이니까 당근 75명이. 아니에요. 아, 38명이 되는 아, 거예요. 그치. 왜냐면 절반. 얘는 여자만 낳잖아요. 그치. 0.7원만 그치. 한 세대 뒤에 38명 되는 거예요. 얘는 여자만 낳으니까 두 세대 뒤에는 14명 되는 거고 3세대 뒤 한 9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5명 남게 돼요. 와.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실제 현실이에요. 대투다다. 4세대 뒤에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 5%만 남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 5,200만 명인데 100년 뒤만 되면 260만 명. 선생님, 세대는 몇 년이에요? 한 세대 보통 30년 정도. 30년? 30년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근데 4세대 D가 너무 먼 얘기라 생각하면 당장 30년 뒤에도 40%가 되는 거야. 지금 인구의 절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인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5,180만 명. 역사상 최고점 찍고 이제 2020 근데 반대로 2020년부터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계속 감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을 얼마 전에 해서 물론 저는 애를 낳을 건데 애를 안 낳은 입장에서 이 차를 만들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애를 낳긴 낳을 거예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애국자. 그래서 근데 결국에 이제 뭐 애를 안 낳으면 그렇죠. 만약에 보험 회사라면 신규 고객을 계속 창출하면 되죠. 근데 이런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국가잖아요. 국가는 어떻게 신규 고객을 창출해요? 애가 나와야죠. 보험료를 내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건보, 국민연금 계속 고갈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돈 있는 사람은 해외로 이민 갈 건데 트럼프가 그렇지. 실제로 이걸 팔고 있어요. 그렇지. 72억만 주면 미국에 살 수 있는 미국 영주권을 주겠대. 이걸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전 세계인들이 사고 있어요. 이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돈이 없어요. 72억 돈이 없어, 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 좀 해주지, 요즘 씨. 뭐 연금도 계속 뭐 2025년생은 1970년생은 내가 번 거에 한 9% 정도만 내면 됐는데 2025년생은 이제 내가 번 거에 국민연금만 30%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본전도 못 받겠죠 사실. 선생님, 근데 진짜 이상하게 말씀 중에 맥락감은 정말 죄송한데 시대는 변하고 있잖아요. 네. AI와 로봇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봇이 인력 대체 그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는 새끼들이 내진 않잖아. 근데 로봇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요구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로봇으로 함께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저건 전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든 재원은 마련될 거라고 보거든요. 생산성 올라가고. 되는 게 결국 그것도 사람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운영할 사람이 없어지는 건데 로봇이 자생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인구 구조를 등록하고 그러면 당연히 되겠지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인구가 과밀화된 도시에 사는 게 죄송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이제 노후를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했는데 자 국민연금이 지금 막 고갈된다 막 뉴스에 나오죠. 네. 국민연금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못 받을까요? 나라가 빚을 져가지고 죽겠죠.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그 약간 그 공무원을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서 국민연금 공단을 많이 욕하는데 사실 국민연금 공단이 수익률을 엄청나게 잘 내는 기관이에요. 한 세계 3대 정도로 연금 공단 중에 엄청나게 수익률을 잘 내는데 국민연금이 맨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받아서 지금은 적립액이 있어요. 막 국민연금 주식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불려서 그게 지급이 되는 건데 요게 우리가 아무리 수익을 잘 내도 애가 안 태어나면 보면 안 내주면 우리가 한 2038년 그때 좀 고갈이 날 거다 그러는데 어머. 고갈 나도 줘야 돼. 고갈 나도 줘야 돼. 유럽은 사실 이미 다 고갈 났어요. 유럽은 이미 다 고갈 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불릴 시간 없이 애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세금 받아서 못 불리고 바로바로 주는 거니까 유럽도 엄청나게 세금이 높은 이유가 그렇게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유럽보다 이제 보험료 낼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한 명이 거의 3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매일 이제 뭐 연금 개정안이 공포되고 뭐 OECD에서도 소멸의 길을 접어든 저출생 한국 정부에서 돈도 더 쓰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도 한국은 퇴직 늦추고 더 일해라 연금 개시도 한 68세부터 해라 매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노후에 보려면은 한 월에 부부 기준으로 근데 이것도 10년 전이에요. 237만 지금 한 330만 원 있어야 두 부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다니다 보면 퇴직연금 많이 준비하시는데 근데 막상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받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중간정산 해버리죠. 뭐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집도 보내야 되니까 퇴직금을 다 중간정산해서 일시금으로 받아서 연금은 사실 없고 그래서 막 이제 사기업에서 뭐 연금저축, IRP 뭐 이런 거 막 가입해라 그러는데 연금저축이랑 IRP가 약간 조삼모사예요. 낼 때는 세액공제 해주고 세금을 좀 돌려주는데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다시 또 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선모사. 그래서 크게 이제 노후가 준비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 또 뭐 은퇴 자금 예금 5억 분인데 건보료가 연 200만 원이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원래 직장 가입자이다가 지역 가입자가 되잖아요. 근데 지역 가입자분들 중에서 왜냐면 자녀가 뭐 회사 다니고 그러면 자녀 밑에 넣어놓고 자녀 회사에서 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연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피부양자를 못 들어가요. 연 2천만 원 내 소득이 뭐 이제 국민연금 뭐 그냥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연 2천이면 뭐 한 달에 얼마예요? 한 100, 뭐 150, 160 그 정도죠. 뭐 내가 뭐 알바에서 받는 돈이나 연금으로 받는 게 150, 160이 넘어버리면 피부양자 못 내고 그냥 건보료 한 30만 원씩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계속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집 한 채 있는데 계속 건보료 때문에 힘든 생활이 벌어지고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뭐 파산자 4명 중에 1명은 노인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또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이 통계가 90세예요. 90세. 지금 90세가 1936년생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은 태어나보니 일제강점기고 6.25가 없고 휴전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90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많이 사망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벌써 옛날 광고인데 어느 손잡이를 원하는 잡으시렵니까? 65세 때 지금 아무 손잡이도 지금은 잡으면 안 돼요. 65세 때는 두 손잡이 말고 아무 다 일하고 계셔야 되니까 이것도 옛날 광고 이거고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이 말보다는 요즘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오래 살아서 재산을 많이 쌓아도 문제가 생겨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 아시죠? 류현진이라고 야구 선수 있어요. 미국에서 한 10년 뛰다가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자기 고향 대전 한화에 이렇게 복귀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계약한 게 8년에 170억을 계약했어요. 1년 연봉으로 따지면 21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 세금 얼마 내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21억을 받아도 자 그래서 뭐 프로야구 경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다 해고 자 세율이 45%인데 우리가 종합소득세 할 때 제일 낮은 구간은 6%고 제일 높은 구간은 45%예요. 내가 번 돈의 45%는 일단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10억 넘게 벌면 돈을 너무 많이 벌지는 마세요.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10억 이상으로 벌지 마시고 그래서 21억 벌었는데 일단 7억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금 나가는 거고 그런데 세금만 내는 거 아니죠? 유현진 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건보료 내야 되고 국민연금 내야 되죠. 국민연금 다 계산해 보니까 합쳐서 한 6,300을 내야 돼요. 야 21억을 벌어도 실수령은 한 13억 정도 되는 8억 정도는 떼고 그냥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조금 몇 년 됐는데 이거 보셨죠? 네. 이거 오징어 게임이죠? 네. 이거 상금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100만 달러였나? 이게 얼마지? 이정적 여기 456억이에요. 456번인데 한 명 죽을 때마다 1억 쌓여가지고 이정재가 마지막에 456억을 땄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 이정재는 그냥 갔는데 야 세금 무섭다. 뭐 필요 경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 자 일단 22%가 뜯겨요. 로또에 당첨돼도 이게 그냥 기타 소득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56억에 22%면 일단 100억이 없어져요. 아 시원하다. 사람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456도 하는데 일단 100억 없어지고 사람 열심히 했대. 아까 저기 이거 보셨죠? 세율이 이게 종합소득세 구간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은 다르게 하는데 보통 이제 사업하시거나 이러면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내가 1년에 번 돈이 1,400만 원이 안 되면 6%만 내는 거고 10억을 넘게 벌면 얼마 떼요? 45%를 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지 마세요. 10억 나오면 45% 그냥 되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세 계산하면은 또 100억 나오거든요. 그래서 456억 벌어도 205억을 세금 205억을 세금 떼고 251억 이렇게 세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따라붙는 피할 수 없는 친구가 세금인데 어쨌든 평생 경제활동 하시면 취직해서 돈 벌면 근로소득 나오고 사업해서 돈 벌면 아니면 부동산 임대 받으면 사업소득 나오고 적금 부어서 이자 받으면 이자소득 나오고 주식해서 배당 받으면 배당소득 나오고 나중에 연금 받으면 또 연금소득 나오고 혹시라도 로또에 당첨되면 또 기타 소득으로 또 세금 나오고 이렇게 해서 6개를 종합소득으로 평생 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뭐 해서 내가 팔면 양도소득 나오고, 그리고 은퇴해서 퇴직금 받으면 또 퇴직소득 나오고, 이렇게 평생 하는데 요 세율이 다 요 구간이다. 제일 적은 구간은 6%, 10억이 넘으면 45% 이렇게 된다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평생 다 하고 또 돌아가실 때 되면은 또 내야죠. 상속세를 또 내야 돼. 상속세도 30억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50%예요. 평생 동안 50% 냈는데 이게 아들한테 주려니까 그때 또 50%를 아, 시원하다. 이게 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상속세를 개정한다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상속세가 지금은 주는 사람 기준이에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 해서 떼고 나눠주는 건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이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아빠한테 1억 받았으면 1억 기준으로 떼고, 누나는 뭐 3억 받았으면 3억 기준으로 떼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 떼겠다라고 바꾸려는 과정인데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째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속세가 이게 72년에 정해진 건데 이게 계속 그냥 그대로 계속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저는 위례에 사는데 전 뭐 전세인데, 위례도 뭐 33평이 18억, 20억 하더라고요. 원머.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집값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금도 같이 올라요. 세금도 집값도 같이 오르고. 그래서 뭐 그 돈 혹시 나중에 물려주게 되면은, 옛날에 상속이 진짜 부자들만 얘기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서울 경기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고, 특히 요 근처 서울 송파에는 다 뭐 30억, 20억 이런 거니까 상속세 8억 일시불로 내야 된다 이건데, 자 그냥 제일 높은 구간만 한번 예시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 아파트가 40억이에요. 내가 아니면 내 재산이 40억이에요. 근데 상속 준비할 때 항상 두 번 생각해야 돼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랑 배우자가, 그 배우자도 어쨌든 돌아가실 거니까 두 번 생각해서 이 정도, 그냥 40억 아파트가 있으면은 첫 번째는 5억 내야 되고 두 번째는 12억 내야 되는 건데, 요 사이에 또 집값이 또 오르겠죠. 뒤에 12억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야 뭐 집 한 채 있다 그러면, 물론 전 집 없지만, 근데 이런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삼성, LG, 넥슨 뭐 이런 대기업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 와중에 또 이런 넥슨이라고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상속세가 4.7조 원이 나온 거예요. 와우. 근데 상속세는 무조건 다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있겠냐고. 우리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죠? 한 8년 됐나? 뭐 하여튼 7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상속세 처리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현금으로 다 나눠서 내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 또 현금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냈어요. 주식으로 내면은 또 더 때려버려. 20% 때려버려서 세금을 좋다. 더 때려서 엄청나게 많이 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되고, 상속세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 없어요. 자,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영등포에 목화 웨딩몰이라고 있어요. 80년대 지어진 건데, 막 이렇게 옛날에서 목화 웨딩 엄청 큰 게 있었는데, 요거 가지고 계신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자녀분들이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었어요. 그럼 이 건물 어떻게 될까요? 국가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 남부 보영로. 우와, 대박. 이렇게 우와, 양아치. 어쩔 수가 우와. 없어. 세금이니까. 우와. 세금이니까 못 내면 그냥 쩐다. 국세청 기재부가 가져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여기 간판만 붙여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뭐 37이라고 뭐 손톱깎이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그 회사도 상속세 못 내가지고 사모펀드에 다 넘어갔고. 우와.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요게 한 10년 넘게 된 거예요. 여기가 교대역 앞이에요. 교대역 앞에 엄청 비싼 땅인데, 요게 사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데, 건물이 요까지 있었던 걸 반동가리라는 거야. 우와. 이게 뭐냐면, 땅은 큰형 거고 건물을 둘째형, 셋째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셋째형이 돌아가셨는데 셋째형 자녀들이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이 그냥 반쪽 내버렸어요. 우와, 엄마. 지금은 이거 다 깨끗하게 지어지고 재개발돼서 새 건물이 올라와 있어요. 개웃기네. 교대역에 얼마나 비싼 땅이겠어요. 그래서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상속세도 너무 중요하다. 지금 옛날 부자들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요건 뭐 극단적인 부자들이 얘기지만 79억 지금 집 한 채만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집은 너 가져 양보하더니 어머니 사후에 또 말이 바뀌는 일이 많아지고, 오빠 도시락에만 계란 주던 게 상속 분쟁의 씨앗이 돼서 이렇게 오빠한테 왜 더 주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보시면 상속 분쟁이 8년 새 4배나 늘었어요. 왜 오빠만 많이 주냐,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게 상속이 엄청 큰 게 아니고 10건 중에 한 건은 1,000만 원 이하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액 소송은 별로 없고 1억 이하 청구 소송이 전체 64%예요. 그러니까 다 1억 이하 정도로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싸움에 치열한 법정 공방, 10원도 양보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그럼 용돈, 홈수도 다 사전증여로 잡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이런 건 또 어쨌든 재산이 있을 때 얘기지만 또 반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빚 3억 더하는 광주 본역 관리비 장례비 840만 원 남기고 투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한정 승인할 수 있고 상속 포기할 수 있는데 한정 승인은 뭐냐면 재산 중에 빚 빼고 받겠다 이런 거고 근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상속 포기예요. 상속 포기. 그래서 이것도 매년 역대 최다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누구는 상속세가 많아서 걱정이고 또 반대로는 누구는 상속세가 아예 받을 게 없어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뭐 여기 보험회사니까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하셔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드러났으면 상속 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랑 세금인데 세금은 피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세금 피할 수도 있다 이건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많이 좀 준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계약자 보험 볼 때는 항상 이거 뭐 보험 가입하라는 거 아니고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상속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험회사에서 맨날 뭐 안보험해라 뭐 실비해라 이런 게 아니고 생명보험사에서는 상속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 왜 생명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보통 FC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화재보험사 있잖아요. 뭐 삼성화재, 뭐 DB 손해보험, 동부화재 거기 이제 RC라 불러요. 우리 일하시는 생명보험사는 FC, 손해보험사는 RC인데 RC는 뭐냐면 리스크 컨설턴트예요. 내 위험, 내 몸이 위험한 거, 우리 집이 불타는 거, 내 자동차가 위험한 거 그런 걸 하는 사람이고 생명보험사는 다 FC예요. 파이낸셜, 재정. 그래서 노후 얘기를 하고 연금 얘기를 하고 세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험사에서 막 건강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하는 게 세금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종신보험을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게 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든 보험에 이거예요.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이 사람이 다치거나 뭐 죽어야 돈이 나오는 거고 수익자는 뭐 돈 받는 사람 이런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종신보험을 가입했어. 근데 내가 낸 돈이 한 3억 돼요. 3억 되고 내가 죽어서 나오는 돈이 한 10억이에요. 그 10억이 자녀한테 가요. 그럼 이 10억은 누구 돈이에요? 내가 낸 돈이잖아. 그렇네. 내가 3억을 내고 내가 죽어서 10억을 받은 거잖아. 상속세. 그러면 자녀한테 가면 자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그러네. 돈을 준 거니까 이건 세금이 나와요. 상속세가 나와요. 자녀는 가만히 있다 받은 거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세금이 없어요. 자녀가 계약자고 그럼 자녀가 돈을 낸 거죠. 그리고 피보험자는 부모죠.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한 번씩 뭐 실비보험이나 수술보험금 작은 거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살면서 한 번 청구해보셨잖아요. 거기서 세금 뗄까요? 안 뗄까요? 원래 세금 안 떼요. 보장성 보험은 원래 세금이 안 떼요. 내가 아파서 받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자녀가 만약에 3억을 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0억을 받았으면 이건 자녀 돈이죠. 이렇게 되면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산 있으신 분들은 우리 회사에 기업도 많이 평가, 기업 가지신 분이나 부동산 큰 거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상속세가 얼마 나올 거라는 걸 우리 회사 뭐 세무사들이랑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아요. 뭐냐면 내 상속세가 10억이 나올 거다라고 되면은 자녀가 아무리 부자인데 10억이 어디 있어요? 10억이 없으니까 본인의 사망보험금 10억짜리를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한테 돈을 내게 하고 그리고 근데 원래 이거 그런 경우 많이 물어봐요. 만약에 자녀를 계약자로 해놓고 그치. 부모가 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계약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거를 가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금액이 작으면 물론 사망보험 10억 이 정도다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요. 근데 금액이 적은 경우 3억 1, 2억이다 그러면 큰 조사는 안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놓고 이제 명절에 그냥 현금으로 용돈을 줘버리면 그냥 이건 사회통념상 용돈이다. 그래버리면 뭐 이런 경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뭐 저기 K1이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방송통신 거기 위원장 이동관 후보장 그분이 이제 청문회 때 하는데 종종 나오는데 청문회 때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금융재산을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드러났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될 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 뭐 보험료가 100만 원이고 사망보험금이 5억이야. 근데 상관없어. 근데 자녀가 미성년자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녀가 사실 성인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뭐 어떤 경우라도 소명하면 돼. 내가 용돈으로 준 거고 이렇게 소명하면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면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뭐 그냥 상속세 나오는 거예요. 실제 낸 사람이 부모다라고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종종 청문회 보시면 이제 오늘 한번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뉴스 보실 때 가끔 이런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 저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꼭 자녀가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배우자여도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서로 크로스로 이렇게 뭐 들어놓는 경우도 있고 상속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들었고 와이프가 피보험자예요. 내가 돈을 내고 와이프가 돌아가셔서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이 자녀한테 갔어요. 10억이. 그 10억은 내 돈인데 갑자기 자녀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랑 수익자는 똑같아야 돼요. 증여세가 나오죠. 이때는 살아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계약자와 좀 많이 수익자는 활용한다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종신보험 비과세 효과가 이런 거고, 요거 아니고 또 뭐 5년 유지하고 뭐 5년 납입하고 10년 유지하면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설명드린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종신보험을 전통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요거고, 아니면 요즘 종신보험은 뭐 살아서 활용할 수 있게 뭐 많이 기능들이 나왔잖아요. 요즘 대지차적으로 뭐 저축이나 그런 형태로 많이 활용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통해 줄일 수 있는 3대 비용이 만약에 보험을 저축적으로 활용한다면 10년 유지하면 보험은 다 비과세예요. 뭐 보장성 보험은 뭐 당연히 비과세고, 내가 다쳐서 나오는 건 당연히 비과세고, 저축으로 활용한다면 10년 유지하면 당연히 다 비과세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해지환급금을 한 번에 받았어. 뭐 150% 된 걸 받았어. 근데 그게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예금으로 받으면은 그건 다 재산으로 잡혀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 통해서 받으면은 그거는 이제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건보를 내는 거에서 아예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라서. 비과세란 말이 세금을 안 뗀다 해서 비과세라는 말도 있고,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의 비과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안 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아니면 전통적으로 활용하시면 아까 그런 식으로 계약자를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자소득세든 건보료든 상속세든 모든 걸 대비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 회사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뭐 안보험 얘기 맨날 뭐 그런 얘기만 한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는 걸 하네. 이런 걸 한번 들어가시는 계기면 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길게 돌아왔지만 노후의 문제점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데 돈이 없는 거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첫 번째 해결책은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생망? 없으시죠? 이거 없으신데. 이번 생은 망했어. 로또 당첨되면 요즘 얼마 나와요? 한 10억 정도 나와. 세금 다 떼고. 10억 정도. 10억 나오면 여기 집도 사기도 어렵죠. 그래서 로또 이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건 삼성생명에서 일하시면 돼요. 삼성생명에서 일하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생명보험 설계사 15.7%는 억대 연봉 보소득자예요. 혹시라도 보험에 관심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생명보험사를 가야 돼요. 손해보험사를 가면 자동차 보험 작은 보험 팔게 되니까 이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이 생명보험은 아까 그런 막 큰 회사 이런 것도 막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보험에 관심 있으시면 우리 회사가 아니시더라도 생명보험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계속 정년 없이 계속 일하기도 하고, 이승철 씨, 가수 이승철 씨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직업으로 오랫동안 노래 부르는 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가수를 어떻게 직업으로 계속 오래 했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승철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중가수는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해야지, 대중이 듣고 싶은 노래를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노래는 많지만 나는 가수가 직업이니까 듣고 싶은 노래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하는 걸 한다.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취미, 직업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취미고, 잘하는 게 아니고 돈 되는 게 아닌 게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잘하는 거는 특기예요. 특기. 취미 특기가 아니고 이렇게 돈 되고 내가 원하는 다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삼성생명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환산이라는 게 있어요. 성적인데 이제 매달 이제 30만 원 해야 돼요. 이거 상품별로 다 뭐 성적이 달라. 근데 이제 뭐 그냥 쉽게 따지면 내가 이제 한 달에 하는 보험료가 한 20 얼마 정도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를 뭐 20 몇 개를 하든 뭐 아니면 뭐 50만 원짜리 한 개를 하든, 그러니까 돈으로 그렇게만 하면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뭐 프로모션으로 추가적으로 더 있고, 그리고 50만, 70만 하시면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한 30만만 하셔도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 일은 또 정년이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85세예요.
85세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지금은 조금 늘어서 한 2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세부터 85세까지 다 다양하게 하시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600만 원 정도예요. 600만 원 정도. 그리고 삼성생명 전국 FC 중에 상위 10%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거예요. 한 10%니까 한 2,600분 정도는 한 달에 연봉 아니에요.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돈 많이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생명 들어오는데 보험회사 들어올 때 이거 뭐 내가 뭐 영업하고 이렇게 한번 하기 싫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옛날이랑 많이 달라요. 삼성생명에서 일하게 되면 요즘 옛날에는 뭐 냄비통 들고 막 아파트 두드리고 회사 찾아가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고객을 지려요. 우리 회사가 한 6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동안 뭐 보험 모집을 했다가 그분이 그만두셔버리는 계약들이 많아요. 그런 담당자가 없는 계약들이 많은데 그걸 다 매칭해줘서 하고 다 이렇게 여기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바로 전화하는 게 아니고 본사에서 고객분들한테 먼저 전화를 해요. 내 보험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래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들으실래요? 하고 오케이 하면은 그거를 다 배분해줘요. 그리고 본사에서 먼저 다 연락 가고 카톡 가고 내가 담당자라는 걸 막 본사에서 차원에서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고객이 한 1년 동안 한 150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1년에 150명 나오면 뭐 한 달에 10명만 만나도 뭐 할만하겠죠? 물론 내 시장에 있으면 제일 좋죠. 내 시장에 있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고객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실까봐 매니저들도 다 보험회사 가면 매니저가 다 있죠. 지점에 가면 CM이라고 매니저가 있고 아니면 교육 2달 받으실 동안은 CA라고 계속 강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니저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또 교육 부족해서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 잘 몰라 하실까봐 3년 동안 교육시켜줘요. 3년 동안 계속 처음 들어올 때부터 3년 동안 계속 교육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 회사처럼 이렇게 교육 많은 회사가 없어요. 어쨌든 대기업의 좋은 점은 뭐예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녹이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교육만 받으시고 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삼성생명이지만 삼성그룹 안에 4가지 여기 금융 계열사가 있어요. 삼성화재도 있고 삼성카드도 있고 삼성증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생명 본업을 하면서도 삼성화재 화재 자격을 따서 삼성화재볼로 자동차 보험, 건물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삼성카드 그래서 삼성카드로 이렇게 뭐 카드 발급도 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조금 공부해가지고 내가 자격증 좀 더 따면은 삼성증권에도 등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CMA 계좌나 펀드 계좌나 내가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생명뿐만 아니고 삼성그룹 전체에 있는 4가지 금융계열사 다 할 수 있으니까 좀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가지 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증권은 조금 어려우니까 증권 안 하고 3가지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건물에 이따가 혹시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5층 가시면은 삼성화재, 삼성카드가 상주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를 지원해 주려고. 걔는 삼성화재 본점은 아니고 우리를 지원해 주는 점포예요.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으니까 삼성생명 자사 컨설턴트 72.5%가 나는 이제 직업에 만족한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다 좋은 내용이고 1시간 동안 뭐 좋은 내용들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기가 싫고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운전 처음 하실 때 어떠셨어요? 초보 운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운전하시죠? 원조가 나는 담배도 이미 틀렸어. 하시고, 졸라 웃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나 경험이 나를 계속 능숙하게 해주니까 F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장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고민할 시간을 드리는데 그래서 2달 동안 교육해요. 2달 동안 교육하고 교육할 동안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교육만 듣고 내가 이제 일이 맞는지 아닌지 적응하는 상황인데 7월 한 달 동안은 자격증 취득하고 상품, 자격증 취득은 뭐냐면 어쨌든 교육이란 자체가 이제 일을 하는 걸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거라서 보험 자격증이에요. 삼성생명에서 치는 게 아니고 보험협회 국가에서 치는 거라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는데 근데 뭐 시험이 어렵진 않아요. 60점 만점이고 운전면허 시험처럼 비슷하고 계속 이제 뭐 문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한 위에서
전문 강사님한테 한 100문제 풀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60점 넘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 삼성생명 상품도 배우고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배우고 7월 한 달 동안은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만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했던 내용들처럼 뭐 보험회사에서 재밌는 거 생각보다 많이 안 해 해서 그런 그 금융교육들 이런 거만 받으시고. 돈 내야 돼요? 돈 안 내요. 돈 오히려 드려. 오, 좋은데. 오. 8월 한 달간에 또 뭐 8월은 이제 조금 더 8월은 이제 교육 드리려면 그때 이제 등록을 하셔야 돼. 등록을 하고 실습도 하나 해보고 상품 교육 더 배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화재 카드 이런 것도 더해서 2달 동안 교육을 해요. 그래서 2달 동안 교육하다가 돈 내야 돼요? 아니, 돈 8월 달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에 맞는지 아닌지 체험하면서 자신감을 좀 키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내가 뭐 영업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일단 2달 동안 그냥 오늘 들어보니까 보험회사 생각보다 재밌네 하면 그냥 7월 교육 들어보시면 돼요. 들으시다가 가셔도 옛날처럼 뭐 지점장이 문 앞에 찾아가고 제발 다시 나와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부담 없이 그냥 들어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돈 내는 건 없어요. 오, 예. 장점이 이제 이상하게 오면 돈을 준다 이거예요. 우와. 준다는데 자 7월 한 달 동안 교육을 해요. 우와. 지금 7월 1일부터 교육이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를 위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우리 9층이 교육장이에요. 9층에서 하시는데 자 7월 한 달 동안 70%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우와. 회사 기준이 70%예요. 70% 참석하시고 그리고 시험에는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아, 껌이죠. 근데 시험은 60, 껌이 60점 만점이고 한 달에 시험이 4번 있어요. 한 달에 시험이 4번인데 첫 번째에 붙으면 그냥 그만이고 첫 번째에 떨어졌으면 두 번째에 다시 치시면 돼요. 두 번째 떨어지면 세 번째에 치시면 되고 세 번째 떨어지면 네 번째에 치시면 돼요. 한 달에 4번 중에 한 번만 그냥 붙으면 돼요. 60점 만점이고 원래 우리 시험 칠 때 보기가 5개 있잖아요. 보통 1, 2, 3, 4, 5번 다 보기가 있죠. 요건 보기가 3개 있고 4개 있어요. 이렇게 찍어도 60점 나와. 찍어도 60점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시험에 합격하셔도 70% 참석 못하시면 안 돼. 이게 회사 기준이어서 어쨌든 돈이 나가는 기준이니까 이거 다 전산으로 찍어야 되는 거라서 70% 참석 꼭 하시고 시험 합격만 하시면 50만 원 드려요. 50만 원 드려요. 근데 내가 7월 들어보니까 50만 원 더 받았고 우와, 재밌겠다. 야 이거 일이 좀 할만하네. 교육이 재밌네. 하면 8월에 또 교육을 들으셔도 돼요. 8월에 교육 들으면 그때도 50만 원 다 들으면 나오는데 원만. 50만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70% 참석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1W라는 게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계약 한 개를 W라고 불러요. 근데 계약 한 개, 계약 한 건인데 기준이 뭐 10,000원짜리 하면 회사도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4만 원이에요. 계약 하나의 기준이 4만 원인데 이건 그냥 실습인 거예요. 실습해보고 만약에 내가 계약이 너무 하기 싫어. 그러니까 가시면 돼. 가시면 되고 계약을 한번 했어. 그러니까 한달 계약은 뭐 8월 초나 뭐 2주 차나 그때쯤 해요. 근데 이제 8월 말에 교육 다 듣고 근데 나는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계약 그냥 빼버리고 싶어. 근데 그 보험 계약은 한 달 안에 다 청약 철회가 돼요. 청약 철회라서 고객한테 돈이 그대로 다시 가고 이러니까 그냥 하나 해놓고 교육 들어보고 일이 재밌으면 더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그 계약 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월, 8월 2달 동안은 계속 교육되고 돈 나오는 게 어쨌든 교육으로 돈 나오는 거 정도는 100만 원 정도다. 첫 달 50만 원, 둘째 달 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70% 참석 다 하고 1W 계약 한 개 하시면 수수료가 한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건 이제 9월에 나오는 거고 정식 등록하시면 또 지원금 100만 원이 또 나와요. 그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교육받고 여기 이제 각 층에 있는 지점으로 9월에 가는 거예요. 9월에 가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면 2달 동안 고민을 했잖아. 이때 갑자기 일하기 싫다 그러면 머리 아파져요. 머리 아파. 그리고 요거 막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50만 원 받고 뭐 뒤에 안 나오면 뺏어가요? 절대 안 뺏어가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또 그런 고민하시는 거. 내가 뭐 미안해서 50만 원 받고 뭐 어떡하지?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런데 뭐 삼성생명 걱정하세요? 그래서 돈 많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다. 이때부터는 일하셔야 되는데 2달 동안 어쨌든 충분히 고민하시면서 첫 달, 둘째 달 재밌는 거 많이 배우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9월에 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로 한 30만 원 정도를 해야 돼요. 그 보험료로 따지면 한 22만 원, 뭐 24만 원 그 사이에요. 내가 뭐 10,000원짜리 22개 하든 뭐 다 상관없어요. 큰 거 하나 요 정도 되는 거고. 그럼 수수료가 한 250만 원에 프로모션 나와서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물론 뒤에도 더 하시면 좋지만 2달 하고 2달 교육 받고 4달 제대로 영업했어요. 그래도 한 2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보다 돈 많이 주는 회사예요. 누구보다 돈 많이 주는 회사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삼성생명 FC는 수수료 지원은 업계 최대로 돼 있고 교육 육성 체계는 아주 독보적으로 돼 있고 어쨌든 제일 오래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니까 이제 다른 보험회사 어디서 가시더라도 혹시라도 설명회를 들으시더라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회사가 우리 회사랑 교보생명밖에 없어요. 다른 이제 모든 회사는 더 이상 뭔가 가르치는 게 없어요. 다들 보험 하시던 분, 경력자를 모아서 이렇게 보험하는 거라서 처음에 누가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 오셔서 교육할 수 있는 체계는 우리 회사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객한테 뭐 드리는 선물 뭐 이런 것도 그냥 압도적으로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료 기준이 70%잖아요. 70%인데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수업 들으셔야 되는데 내일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1일부터 7일까지 오늘까지가 안 들은 걸로 된 거예요. 내일 추가 입가되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쭉 계속 말일까지 잘 앉아 계셔야 돼요. 만약에 수료가 되면.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러면 8월이 되는 거예요. 8월에 오셔야 돼요. 70%. 그러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어차피 뭐 8월 되면 또 영업 일정이 길어요. 7월은 뭐 또 제헌절도 하루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짧아야 괜찮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괜찮으시면 내일부터 앉으셔가지고 그냥 쭉 그냥 들으시면 50만 원 나오고 시험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1차 시험은 이미 쳐버려서 금요일이어서 시험 기회는 3번이에요. 3번. 시험 3번 중에 합격하시면 되는 거고 시간은 10시부터 4시까지 중간에 밥 시간 하나 있고 그럼 오전에 2시간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 2시간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이에요. 하루에 5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출석 기준이 시간 단위로 해요. 시간 단위. 우리 전산에 이거 어플 깔아가지고 여기서 찍는 건데 자 하루에 총 찍을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인데 교육은 5시간인데 1시간 미리 오면은 찍을 수 있어요. 9시부터 1시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익혔다 그러면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총 7시간을 찍을 수 있죠. 하루에 교육은 5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시간 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월요일은 뭐 일이 있어서 오후에 좀 일찍 나가야 된다. 그러면 금요일에 1시간 일찍 오셔서 1시간 또 채우고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활용하시면서 근데 9시에 오신다고 뭐 교육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중간에 왔다 갔다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다 돈이 걸린 거라서 교육은 이제 앉아는 계셔야 돼요. 그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블루투스 그거 해가지고 9시에 오셔가지고 17시까지 있으면 7시간 쭉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번 들어보시고 일을 하는 게 지금은 일을 하는 걸 뭐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달 동안 보험도 배우고 뭐 세금도 배우고 재밌는 교육을 들어보겠다 하시면 내일부터 하시면 되고 그래서 1일부터 31일까지 쭉 진행되는 도중에 내일부터고 조금 나는 교육 듣는 것도 더 고민해 봐야겠다. 그러면 8월에 오셔야 돼요. 8월에 70%가 안 되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시면 어차피 70%가 안 되니까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8월부터 오시면은 10시부터 16시까지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 세미나를 마치면서 많은 이제 고객님들이 잡세미나에 오시고 3번 후회하신다고 해요. 처음 오셨을 때 뭐 이거 뭐 선물 준다 그러고 뭐 상품권 준다 그래서 한 시간 좀 앉아 있으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갑자기 뭐 딴 얘기하고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은 그런 거 이런 거 안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앞에서 갑자기 딴 얘기 부담스러운데 에이씨 괜히 왔나 이 생각 하시다가 근데 오시고 한 3개월 뒤쯤에 나 데리고 온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온 사람 중에 혹시 또 일을 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그거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한번 후회하시고 오시고 한 6개월 뒤쯤에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3번 정도 후회하고 그러니까 오늘 소중한 시간 내셔서 한 1시간 정도 내셔서 자리하신 만큼 오늘 좀 합리적이고 후회 없는 선택 기대하면서 요거 장표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하고 내일 오시면은 7월에 70%는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 보시고 내일까지 고민을 못하겠다 그러면 8월에 또 다시 오셔도 되니까 매달 진행돼요. 이건 똑같이 있는데 근데 다만 요 지원 기준이 8월에는 이게 몰라요. 바뀔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더 올라갈 일은 어차피 없어요. 더 올라갈 일은 어차피 없고 이제 8월에 오시면 8, 9, 10, 11, 12,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8월에는 요 지원 기준이 회사 기준이어서 매달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따가 저기 뭐 여기 쓰는 거 말고 오신 분이 아마 전산에 그 뭐 등록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일한다고 교육 등록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셔서 뭔가 물품이 지급돼야 되니까 등록하는 거니까 그거만 조금 양해해서 진행해 주시고 꼭 한번
보시면서 그래 내가 한번 더 일을 해보겠다 하시면은 교육을 들어보겠다 하시면 초청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오늘 잡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재밌었습니다. 와, 재밌다. 끝나고 1대1 질문하고 싶은데. 네네. 넘어계시면 되죠. 근데 이게 거의 시급 5,000원짜리 알바로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요? 에어컨 쐬면서. 뭐 사실 그렇죠. 밥 주는 문화센터도 안 생각하니까 어차피 오시면 뭐 밥도 드리고 뭐 시급을 주잖아요. 또 드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교육 받는 거는 그렇죠. 일을 할 때는 이제 뭐 그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 받을 때는 진짜 쉽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건 단순한 되게 질문인데 네네. 이게 아까 그 환산이라고 그러는데 환산 30만 원 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환산해 놓고 뭐 수수료 뭐 250만 원 받는다 그러는데 그럼 내 돈을 쪼개 가지고 내 돈을 넣고 나는 그 수수료를 챙겨 먹는다라는 구조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돈에서 내 돈을 누구 아는 지인들한테 주고 야 이거 좀 한 달만 해서 들어줘. 그럼 나는 250만 원 타고 이제 한 달 후엔 딱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구조가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 보는 구조 아니에요? 회사도 다 그런 식으로 회사가 바보가 아니죠. 그렇죠. 회사가 바보가 아니니까 다 저런 게 있죠. 장애물이 당연히 있죠. 60년이 넘은 대기업인데 우리 그렇죠. 60년이 넘은 대기업인데 다 시스템 있고 그러니까 예. 곧 내려오실 거거든요. 아 궁금해. 재밌는 것도 많고 뭐 일단 시급 5,000원짜리 알바라고 생각을 하면서 와서 에어컨도 되게 좋고 재밌어 보여. 특별히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와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지점으로 오신 같은데. 분들은 9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은행 9층으로. 나는 성남지점. 지금 시간이 11시 30분 됐어요. 밥 먹을 때 됐다. 다 됐다.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했어요. 네네 지금 끝났어요. 컷. 은행 지점 오신 분들은 9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잘 들었습니다. 신나는 시간이었어요. 질문할 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추천 FC 제 위에 이게 계신 거잖아요. 이게 만약 다단계지 아닐지 몰라요. 다단계 구조라면. 네네 끝났어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영업사원 쓰시면 제출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받아갈게요. 이거 제출하고 가야지. 네네네. 네, 이거는 제가 받아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저기 어전으로 오라고 하던데. 네네네. 같이 가도 식사하세요. 응. 나 궁금한 게 그게 나중에 제가 영업사원 돼가지고 막 수익 올리고 매출 올리고 그러면은 제 수익의 한 1, 2% 정도가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 구조예요 이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네. 왜냐면 다단계가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아니, 시급 다단계 올리려고. 아니에요. 치. 다단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킹 마케팅 구조가 다 비슷하니까 이게 이런 거는 꼼꼼히 따지고 잘 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 그 뒤에 크림 5종 세트는 가져가는 건가요 저희가? 나눠주신다는 줄 저거 가져가는 줄 알았지. 아무튼 인터뷰 설문지하고 제 정보는 드렸고요. 삼성에서 그거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삼성 계열사들은 다 그래요. 삼성 똑똑해가지고. 오늘 이거를 딱 쓸까 하다가 가져왔는데 구딜마트에서 1,000원에 산 거 너무 예뻐. 아무튼 밥은 먹을 건 먹을 거고. 고생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끝났어요. 네. 10만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없는 얘기예요? 아니 얘기 거기 그 FC님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어봐야겠다 이거. 10만 원씩 먹으면 될 것 같아. 잠깐 컷.